뭐 이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 시장은 이미 50bp 이번 인상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75bp 6월 달에 인상을 할 거냐 하기 전에 5월부터 QT를 실시할 거냐.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떨어졌어.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급락 흐름을 갖고 왔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우려하는 건, 옛날에 오일 쇼크 때 1979년도에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은 13%대였었는데 연준의 폴 볼커 의장이 10월 달에 FOMC 때 4%를 한 방에 인상을 했어. 응? 이런 이 우려까지가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야. 그때 이제 토요일 밤에 학살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지? 엄청난 충격이지. 그지? 누가 예상을 했겠어. 4%를, 한 방에 4%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흐름을 갖고 갔으니, 그죠? 그러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기업이 줄파산하는 그런 오일쇼크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하고 우리가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나름 그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뭐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주가 떨어뜨리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가 올리려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지? 가장 중요한 것은 FOMC의 통화정책 회의,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금통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경제 충격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물가를 잡아내는 거. 그게 통화정책 회의 정책 기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지. 이제 주가를 올리고 떨어지는 건 그네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0.5bp, 0.75bp 이런 인상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우려 섞인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 역시 블랙아웃 기간 전에 폴 볼커 이 연준 의장 옛날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행여나 모를 그럴 이 충격,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시장은 안고 있는 거지. 분명히 행여나 이 5월 FOMC에서 0.75bp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 증시도 또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할 것이냐 보유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저는 강력하게 매수야. 왜냐하면 그런 우려의 일정 정도 부분이 이미 시장에 진행된 과정 속에서 미국 시장이 이 정책 위반자들이 나름 여러 가지 이유, 뭐 물가 상승률이 컸으니까. 그런데 지난주 발표된 핵심 PCE,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이 핵심 PCE 물가지표로 보게 되면 그렇게 상승 속도는 예상치에 부합한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서 더 속도를 높이는 흐름으로 가는 건 좀 넌센스다라고 봐.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이 금리 인상이, 그죠? 지금 미국 시장의 가계순 자산 부분,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 이 리만 브라더스 때처럼의 충격은 아니다라는 거 보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 4월달 나스닥이 마이너스 13% 떨어지고 S&P 500이 마이너스 8.8% 떨어지는 흐름인데, 우리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2.2% 떨어졌고 코스닥은 4.2%. 그러니까
4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 요인이 있었지만 미국 시장보다 하락폭이 훨씬 적었지, 그지? 그리고 2020년 올해 전체를 보더라도 나스닥은 22% 내외 급락, S&P 500은 마이너스 13%인데, 그죠?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10%, 코스닥은 12%, 뭐 S&P 500하고는 비슷하게 떨어졌지만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반, 그죠? 그러면 왜 그러면 한국 증시가 미국 시장보다 덜 떨어질까, 덜 떨어졌을까? 그죠? 그건 이제 멀티플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멀티플의 차이는 뭐냐? 그동안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갔었던 우리가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성장주를 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뭐 애플, 아마존, 뭐 이 넷플릭스 이런 쪽. 그런 쪽에 멀티플을 많이 줬었던 부분하고 또 소비자 물가의 차이도 있지. 미국 시장은 8.5%, 우리 시장은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와도 4.8%. 그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도 우리 시장이 반이니까, 그죠? 이 물가 상승 압박 부분도 그나마 덜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충격이 그렇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이지. 자, 우리가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 금리 인상 가속화나 QT, 그죠? QT를 950억 불 할 거냐? 그리고 경기 불안,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병목 현상 완화 시점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지?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모든 재반 악재가 같이 나오면서 이런 악재 부분의 무게가 더 실린 상황이고, 고용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병목 현상이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호재는 반영되고 있지 않는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이야. 그런데 우리가 시장의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가의 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악재가 해소돼야 저점이 나온 게 아니야. 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2020년 3월 19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받고 글로벌 시장 다 급락됐을 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이었나? 아니죠, 여러분들. 미국 확진자 수가 2020년 3월 달에 확진자 수가 정점을 통과해서 나아지는 흐름이어서 주가가 반등했어요? 아니지. 그죠?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악재의 부분이 너무 크게 선반영되어서, 그죠? 너무 심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점이 나온 것 뿐이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가 돼야 주식의 저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너무 그 악재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시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언제일지 그것을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그 타이밍 부분에 저점이 나온 거고 이후에 해소되면서 상승 흐름이 강화되는 거고, 그러다가 그 강화되는 흐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을 때 그 이후에 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가나 종합주가지수가 꺾이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가의 선행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 그죠? 더 이상 주가가 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면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로 악재에 의해서, 그리고 악재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다가, 그죠? 더 이상 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힘들다는 부분에서 주가가 선행적으로 반등하는 것도 주가의 선행성이야.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 이 팡쥐라고 하는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그죠? 아마존이 어닝 쇼크 발표 당일날 마이너스 14%대 하락, 4월 한 달간 24% 급락, 넷플릭스 실적 발표 당일에만
마이너스 35%대 하락. 그런데 여기에서 이건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팡이 S&P 영업이익 비중은 2020년 4분기에 19.4%였어. 근데 2022년 1, 4분기는 15.4%로 감소했어. 그죠? 그러면 4% 감소했지. 그런데 지금 급락했어. 급락했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23.4%에서 22.1%로 아주 1.3%밖에 변화하지 않았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의 이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종목 부분들, 이 팡이라고 하는 종목 부분들이 쉽게 올라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멀티플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급락을 미국 시장의 팡주들이 했다 해도 영업이익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과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쉽게 반등하기 어려운 구간이야, 미국 시장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요 성장이나 가치주 이 이야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 퍼 1년 새 반토막이 났다. 그죠? 한국의 퍼 부분으로 보게 되면 9.8배, PBR 1.0배, 매당 수익률은 2.0배. 근데 지금 선진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일본도 죽으라고 떨어졌는데도 우리보다 높지. 미국도 죽으라고 떨어졌는데도 21.8배로 높지. 그죠? 코스피 퍼가 5월 2일 기준 11.1배야. 작년에는 26배였어. 퍼가. 그러니 얼마나 고평가에 놓여져 있었냐고. 그지? 그게 다 성장주들이잖아. 그죠?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카카오나 네이버를 비롯해서 비대면 관련주,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쪽 라인들이 고퍼를 갖고 있었던 거고. 퍼의 하락은 이익이 증가하는데 시가총액이 감소하는 게 원인이지. 그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있을 순이익을 봐야 돼. 우리 시장은 순이익이 2020년에 80조였어. 근데 작년에 182조. 우리 시장 주가지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이렇게까지 시장 지수가 하락할 이유가 없는 거야. 섹터와 종목별로는, 그죠? 섹터와 종목 부분에 있어서 멀티플을 많이 제공했었던 쪽 라인 부분들은 깨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사실 2차전지 소재도 지금 멀티플이 엄청나. 그런데 왜 카카오나 네이버, 게임 이쪽보다 덜 떨어지느냐? 걔는 계속 성장한다는 걸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남아있는 반면에 다른 쪽 라인은 그것만큼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코스피 200 기준 퍼 몇 배다 이걸 자세히 몇 배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600포인트는 깨지기 쉽지 않은 자리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까지.